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3절 BCD and ASCII Arithmetic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이 8086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기에 들어가는 명령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기 용이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장까지 간단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명령이 실행이 됐을 때 CPU가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내줘 가지고 주변 장치와 서로 통신을 하는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BCD 또는 ASCII 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I/O 장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아웃풋 장치고 키보드가 인풋 장치잖아요. 그 디스플레이를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본다는 얘기는 주로 사람은 10진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6진수 또는 2진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산은 16진수로 하고 디스플레이를 할 때 아웃풋 장치로 보낼 때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BCD로 10진수로 내보내면 그 숫자 같은 거를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키보드 같은 데 이렇게 치면은 풀 ASCII 키보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파뉴메릭, 즉 문자 숫자 이런 코드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코드들을 결국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이는 자체로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처리한 결과를 다시 ASCII 코드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 자체는 그냥 16진수 아니면 2진수로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한 자리, 한 비트가 2진 자릿수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4개를 합쳐가지고 16 디지트, 즉 16진수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한 디지트의 10진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한 자릿수에 아니면 ASCII 코드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CD 코드와 ASCII 코드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BCD는 4비트 있잖아요. 4비트, 니블 사이즈 있죠. 4비트의 10진 자리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자리라 그러면은 2의 16승이니까 2의 4승이니까 16까지 16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0에서 9까지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 게 BCD 코드예요. ASCII 코드는 8비트를 뭐 10진수 한 자리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비트를 10진수 한 자리로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8비트로 어떤 입력에 들어오는 숫자 값이나 내보내는 숫자를 나타내면 ASCII 코드라 그러고, 이거를 4비트를, 그러니까 8비트에는 2자리가 되는 거죠. 10진 2자리로 표현하면 BCD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연산은 16진수로 하기 때문에 16진수로 된 거를, 왜냐하면 보통 4비트를 기본으로 이렇게 쓰니까 2진자리 4개를 쓰는 거니까 16진수 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16진수 한 자리, 이거를 이렇게 연산할 때,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쓰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거나 또 입력을 받아들일 때는 BCD나 ASCII 코드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즉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16진수로 곱한 결과를, 이거를 adjustment,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어드저스트먼트. 즉 조절을 해가지고 10진수 또는 ASCII 코드로 바꿔주겠다. 이제 이런 것이 여기 명령의 처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BCD 어리스메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즉 BCD 코드로 들어가 있는 것이 덧셈이나 뺄셈에서 BCD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시멀 어드저스트 애프터 어디션, 그러니까 16진수로 더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 DAA를 써야 돼요.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16진수로 나오는 것이 BCD 코드로 이렇게 두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거가 된다는 거예요. DAS는 데시멀 어드저스트 애프터 서브트랙션. 16진수로 이제 막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빼면은 뺀 결과에 대해서 DAS를 수행하면은 그러면은 BCD 값으로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다. 어드저스트먼트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AA는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 for addition이니까 이거는 ADD, 즉 덧셈이나 또 with 캐리와 함께 더하는 경우 이런 그 결과 후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비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컨디셔널 비트들이 있으면 그 비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BCD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auxiliary 플래그라고 그래가지고 A 플래그이 있어요. 그러니까 4비트를 넘어가는 값, 8비트, 16비트 연산을 하지만은 애드가 요게 낮은 쪽 4비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캐리가 있을 때 A 플래그이 세트가 되는 이런 경우에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BL, DL 이 레지스트를 더한 후에 그래서 DAA를 하면은 결국은 CL 있잖아요. 여기 CL에 저장하기 전에 만약에 DA 어드저스트먼트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AS는 서브트랙션. 그러니까 단순하게 뺄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뺄셈 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에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이거 젠플 5의 18에 이렇게 보면은 DX를 1, 2, 3, 4라고 10진수, 즉 4비트마다 1, 2, 3, 4 이거 1234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 2, 3, 4 헥사 값이잖아요. 16진수 값이죠. BX는 3099다. 그러면 3099 헥사예요. 16진수 값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BL을 AL에다 옮겨 놓고 이게 왜냐면 이 16진수로 16비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낮은 쪽 8비트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BL을 AL에다 올려 놓고 그 다음에 DL가 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BL과 DL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어디에 더한 값이 어디에 나와요? AL에 들어가겠죠. AL. 그래서 Decimal Adjust for Addition. 이거는 이 디폴트가 AL 레지스터예요. AL 레지스터. 그래서 DAA를 하면은 디폴트로 무조건 AL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이 그 결과값이 16진수로 더한 결과값이 BCD로 이렇게 분산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더한 그 결과값이 즉 AL 값이 어드저스트 된 결과니까 그거를 CL에다 옮겨놔요. 더한 결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BX 레지스터의 하이어 바이트를 AL에다 옮기고 DX 레지스터의 하이어 바이트와 더해요. 물론 더할 때는 캐리와 함께 더해야 되죠.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있다면. 이 더한 값을 이 DAA, Decimal Adjustment for Addition을 수행을 하면 그러면 이 더한 결과값이 결국은 Adjustment 되고 그 AL에
BCD로 이렇게 조절이 될 거 아니에요. BCD 값으로. 이것을 CH에다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X와 BX를 더한 그 값이 결국은 CX 레지스터에 BCD 코드로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10진자릿수 1, 2, 3, 4로 보고 또 3099로 본 거를 더하면은 4 더하기 9 하면은 3일 테고 1월로 가고 다음에 3일 테고 1월로 가고 여기 3일 테고 그래서 여기 합니까? 4333이라는 어떤 값으로 결국은 CX 레지스터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이제 뺄셈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자체는 AL 레지스터가 디폴트로 잡혀요. 그러니까 AX 레지스터를 왜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러느냐? 별 언급이 없는 명령들은 이렇게 레지스터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못하고 디폴트로 AL 레지스터나 AX 레지스터가 잡힌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DX 1, 2, 3, 4 빼기 만약에 BX 3099다 그러면 요 처리한 결과를 CX에다 넣으라 그러면요. 일단 BL 낮은 쪽 바이트를 AL에다 옮겨요. 이러니까 두 자리죠, 두 자리. 저 BCD 코드로 두 자리를 AL에다 옮겨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16진수로 빼요. AL에서 DL을 빼요. 그래가지고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 포 어디션, 서브트랙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AL에 들어가 있는 것을 CL에다 옮겨요. 그런 다음에 다시 BH에 있는 걸 AL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AL과 DH를 서브트랙션 위드 바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뺀 값이 결국은 어드저스트먼트 돼야지. AL 값을 어드저스트먼트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 for subtraction after subtraction 그렇게 한 다음에 AL 값을 CH에다 옮기면 결국은 DX 빼기 BX를 해서 CX에다 넣는 건데 BCD로 연산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BCD로 연산을 하면은 변환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 단 디폴트로 AL 레지스터 이것만 쓰니까 요거를 이제 전부 이게 8비트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도 이것만 하면은 BCD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8비트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BCD 코드 한 자리를 써요. 그러니까 BCD 코드를 즉 10진짜리 한 자리를 ASCII 코드 8비트로 나타내면은 16진수로 보면 30헥사에서 39헥사까지. 그러니까 30은 ASCII 코드로 0을 나타내고 39는 9를 나타내요. 16진수로 나타내는 이 코드가 즉 8비트 두 자리잖아요. 이 두 자리가 ASCII 코드는 3이 더해지면 30이 더해지면 그거는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30 코드는 0이라는 값이고 39 헥사 코드는 바로 9라는 값이다. 자, 이제 이렇게 8비트 한 자리에 10진수 한 자리 값이 표기가 되는 게 ASCII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ASCII 어드저스트먼트는 다른 건 전부 다 애프터를 하는데 나눗셈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ASCII 어드저스트먼트 before division ASCII 어드저스트먼트 before division 즉 나눗셈 하기 전에 이걸 수행해야 되고 나머지 ASCII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거는 그 더하고 곱하고 뺀 후에 어드저스트먼트를 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은 8비트니까 어떻게 해요? 8비트 자체에 예를 들어서 숫자 한 자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ASCII 코드로. 그러니까 적어도 두 자리씩 처리하기 위해서는 AX 레지스터가 16비트니까 8비트잖아요. AL의 한 자리, AH의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SCII 어드저스트먼트는 AX 레지스터가 디폴트로 되고
다음에 데시멀 어드저스트먼트는 AL 레지스터가 10진 두 자리를 어드저스트먼트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AA는 ASCII 코드예요. AAD는 디비전인데 이걸 하기 전에 벌써 이 BCD 넘버로 두 자리로 변환해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는 AAD를 하기 전에 이 ASCII 코드의 30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BCD 코드로 돼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드저스트먼트 해가지고 두 자리로, 즉 이렇게 8비트 두 자리 있는 것을 16비트로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씩 8비트 8비트씩 해서 16비트로 두 자리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여기서 보면은 AX에다 3일 3하나 헥사를 넣고, 그 다음에 자 add AL 곱하 39, 3일과 39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ASCII 코드로 3하나 헥사는 1이라는 뜻이고, 즉 39는 39 헥사는 이게 이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9, ASCII 코드 9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L에 원래 3일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AL 값과 39를 더한 것이니까 두 개 더한 거잖아요. 이 더한 거는 어떤 값이 10이 되는데 그 10은 즉 ASCII adjust after addition, 즉 어디션을 한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더한 값 자체가 결국은 두 자리로 돼요. 10이라고 돼요. AH의 1,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이렇게 10이 되면은 이거를 결국은 이제 ASCII 어드저스트먼트로 된 거니까 여기다가 3030을 더하면 원래는 1이었고 여기는 0이었는데 31 30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면 ASCII 코드로 어떤 숫자 값으로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즉 디비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게 ASCII 값 자체를 숫자 값, BCD 값으로 벗겨내줘야 돼요. 그래서 BL에 9를 넣고 AX에는 7과 2를 넣고 71이라는 뜻이에요. 72 한 자리 8비트에 즉 BCD 한 자리를 잡아놓으면 ASCII 코드로 되는데 여기서 30 헥사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걸 빼줘 버렸잖아요. 3030을 빼주면 702. 그러니까 8비트 한 자리가 결국은 BCD 한 자리씩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9로 나누기 전에 72를 9로 나누기 전에 이게 ASCII adjust before division 나누기 전에 이렇게 디비전을 해가지고 디비전 하기 전에 이렇게 분산한 다음에 어드저스트 한 다음에 디비전 BL로 하면은 요 자체 AX 값을 결국은 이제 BCD 헥사 코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나누기 BL을 해서 값이 얻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10진수 나누기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일단 16진수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나눗셈 하기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BL을 나누고 나면은 나눈 근이 어디 들어가요? AL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H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AAM이에요. ASCII adjust after multiplication. AAS, ASCII adjust after subtraction.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도 한번 들어보죠. AL은 5, CL은 3이에요. 그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을 곱하면 원래는 15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멀티플리케이션 3, 5 해가지고 15가 나오면은 AL의 값이 곱한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AH는 0이 되겠죠. 이 곱한 값이 15인데 그게 F라는 16진수 값이 되니까 ASCII adjust after multiplication 이 곱한 후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15가 즉 AH에 1이 들어가고 AL에 5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adjustment가 된다. 그 얘기.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요. 디비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x 크루 15와
DX, DX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곧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개를 서로 베타적으로 하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그냥 DX를 0으로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CX를 100으로 하고, 다음에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 나눠줘요? 즉, AX를 CX로 나눠주는 것이다. 디비전. 그래 나누기를 했어요. CX로 나누면 DH 값과 DX와 AX 값, 즉 32비트가 16비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나눠진 권 자체는 A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나눈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SCII adjust for after multiplication 하면은 그 나온 건에 대해서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AH와 AL에 있는 것이 AH와 AL에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해요. 3030을 더하면 이제 ASCII 코드로 바뀌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exchange를 해요. AX와 DX를 서로 교환을 해요. 이제 원래 AX에 들어가 있는 거를 DX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AX를 결국은 아까 전에 곱하기 한 그 높은 값이 DX 값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AX 값 16비트를 adjust ASCII adjust after multiplication을 수행을 하면, 즉 곱한 결과 값을 다시 이제 두 자리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AX에 있는 값을 하면 높은 자리 값이 결국은 ASCII 코드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프로그램은 넘버 AL에 있는 숫자를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first instruction 48 헥사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AL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숫자를 디스플레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인터럽트를 이용해 가지고 시스템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한동안은 썼는데 도스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OS에서 썼는데 요즘은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죠. AL을 48X에도 넣고 AH를 0으로 넣어요. 그래서 ASCII adjustment를 하면은 결국은 48이 AH에 4가 들어가고 AL에 8이 들어가요. 이렇게 가지고 add를 해요. 그래서 상공하면은 3, 4, 그 다음에 3, 8이 되겠죠. AX 값이. 그 다음에 AH를 DL에다 넣고, 그 다음에 AH에다 2를 잡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푸시 AX를 하고, 인터럽트를 이렇게 2 하나 헥스를 하면은 AL 값 자체가 AH가 2가일 때 컨트롤이에요. 이 컨트롤 해가지고 아웃풋을 이제 콜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2 하나 헥스. 인터럽트 둘 하나 2일 헥사 번째 인터럽트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팝 AX 하면은 다시 이제 AX가 한원이 되죠. AH 컨트롤 값을 바꾸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AL을 DL에다 넣고 또 인터럽트 받아온 자체를 이제 해가지고 인터럽트 2 하나 헥사를 하면은 또 이제 컨트롤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값을 받아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점 exit 하면은 이 코드가 끝나는 거고, 점 end 하면 이 전체 프로그램이 모델 t니 하면은 니어 세그먼트 내에서 이 코드가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걸 어셈블러라는 변환기를 통하면 이렇게 머신 코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머신 코드로 바뀐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 하면 요 0100 번지가 원래 8086의 스타팅 애드레스예요. 그 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4절 베이직 로직 인스트럭션, 이 기본적인 논리 함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출석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는 마프 응용 17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문자를 쏴주세요. 그리고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6계열에서 논리회로 명령 있잖아요. 로직 명령. 이 명령의 필요성. 이게 이제 필요성도 설명할 거예요. 이것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평상시 하는 것처럼. 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은 우리는 사칙 연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를 가지고 전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연필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 CPU에서 아주 유용한 게 뭐냐면은 사칙 연산이 조금 예를 들어서 별로 스케일이 크지 않아도 로직 인스트럭션, 논리 연산 있잖아요. 논리 연산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칙 연산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로직 인스트럭션이 결국은 이 컴퓨터 논리회로를 다 다루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과 아주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LU라 그랬죠. CPU 내부에서 산술 사칙 연산하는 산술 연산과 산술 논리 ALU니까 로직 유닛, 즉 로지컬 유닛 이 자체가 결국은 논리 연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은 and or not가 있어요. 그 이제 추가적으로 exclusive or도 있지만 and or not 명령만 있으면 모든 CPU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회로 설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 or not 이 세 개의 그 논리 함수를 우리는 functionally complete set, 함수적으로 완전한 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해요? 사칙 연산만 있으면 모든 산술 연산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칙 연산의 기본이었어요. 그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만 있으면 미분적분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상가함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 or not 이런 함수 또는 게이트들만 있으면 모든 논리 함수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즉 모든 디지털 회로들 뭐 이런 논리 회로들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은 산술 논리를 많이 쓰니까 그 산술 논리도 and or not 게이트 함수 and or not 함수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이 논리 연산의 특징은 이 전체 값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and or not계는 비트 대응되는 비트끼리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 논리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 제로는 비트 제로끼리, 비트 원은 비트 원끼리 이렇게 마주보는 대응되는 비트끼리의 연산만 주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자, 요거 외에도 우리가 산술 연산에서는 뭐 컴페어라는 게 있었죠. 그냥 단순하게 빼기만 하고 그 결과값을 중요시 여기는 거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교만 해보는 걸 컴페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단순하게 end만 취해본다 이렇게 하는 걸 뭐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터. end를 취하면은 결과값이 바뀌는데 디폴트가 데스티네이션 값이 바뀌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값을 바꾸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end만 취해본다 그런 걸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냥 빼보기만 한다 비교만 해본다 이거를 컴페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서브트랙션 하면은 뭐와 뭐를 빼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트에 잡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end만 취해보고 그것을 컨디셔널 플래그에다가 세트를 시켜주는 그 결과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산술 연산에서 부호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부호를 붙이는 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더하면 그 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취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니게이션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는 것은 니게이션이고, 단순하게 니게이션 취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not만 취하는 게 있어요. 모든 비트들을 이런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not instructio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로직 오퍼레이션은 결국은 바이너리 비트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로우 레벨에서 비트 단위로 핸들링을 한다. 그래가지고 IO 인스트럭션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어피어인 머신 랭귀지. 그래서 머신 랭귀지에 IO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데 많이 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AND 오퍼레이션. AND는 뭐예요? 대응되는 비트끼리, 비트 제로다 그러면 비트 제로끼리 1일 때 1로 결과가 나오는 게 AND예요. 그래서 AND는 심볼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대응되는 비트 제로다 그러면 비트 제로 끼리 AX의 비트 제로, BX의 비트 제로 한 비트예요. 또 AX의 비트 1, BX의 비트 1 이렇게 비트끼리 하는 거예요. 자, 비트끼리 만약에 00일 때 0이 되고 01일 때 0이 두 개 다 11일 때만 1이 되는 이런 조건이에요. 이렇게 대응된 비트끼리 서로 11일 때 입력 조건이 1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이 만약에 3개, 4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1이 돼야만이 출력이 1이 되는 이런 것을 트루스 테이블, 출력이 진리 지표라 그래요. 트루스 테이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봐요. AND AL, BL은 AL은 8비트고 BL도 8비트잖아요. 8비트 비트끼리 대응된 것끼리 마주보는 것끼리 비트 제로는 비트 제로끼리 비트 1은 비트 1끼리 AND를 취해가지고 11일 때 1이 되는 비트 대응된 그 결과를 AL에다가 데스티네이션에다 잡아 넣어주는 거예요. 자, 16비트다 그러면 16비트 16개 대응된 비트끼리를 다 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에다가 세트를 시켜줘요. 이때 바뀌어지는 거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CX 값이죠. 이 CX는 32비트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RDX다 그러면 64비트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주 대응된 비트끼리 AND를 취해가지고 결과를 넣는다. 어떤 상수 이미디어 값하고도 AND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걸 취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CL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DI가 16비트니까 16비트의 어떤 이미디어트 값하고 AND를 취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Extended SI가 32비트니까 32비트하고 3, 4 요거하고 AND를 취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 비트 단위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다룬다는 거죠. 매니플레이션. 뭐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핸들링을. 자,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션은 비트 단위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하드웨어 핸들링, 인터페이스 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러니까 특정 비트를 1로 하거나 0으로 하면 아웃풋 포트의 특정 비트가 불이 스위치가 온이 됐다가 오프가 됐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ND 오퍼레이션 또 뒤에 따르는 OR 또 NOT 오퍼레이션 이걸 써가지고 비트 단위로 핸들링 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자, 만약에 어레이, 옵셋 어레이 플러스 SI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합쳐진 그 번지에다가 8비트의 값을 AND를 쳐서 서로 AND를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을 이 메모리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ND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에요. 옵셋까지 했으니까 인덱싱, 즉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되는 거죠. 자, AND 이 AX는 32비트 AX 레지스터의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으로 CL 값과 AND를 취해서 거기에 8비트 값, 그 번지의 8비트 값을 AND를 취해서 저장하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AND는 특정 비트의 패턴을, 비트의 이 단위를 이렇게 마스킹 하는데 되게 용이해요.
1을 넣어준 곳은 그대로 살아있고 0을 넣어준 곳은 그 비트들이 클리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스크를 딱 쓰면은 그게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비트를 가리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스킹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ND는 특정 비트 단위를 마스킹 하는데 많이 쓴다. 자,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비트 중에 낮은 쪽 4비트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클리어 시키고 싶다 그러면 클리어 시키고 싶은 데다가 0을 세트를 시켜놓고 살리고 싶은 데다가 1을 넣어가지고 AND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면 1이 나올 테고 0이면 0이 나올 테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살려놓고 나머지를 클리어 시킨다. 이게 이제 마스킹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봐요. BX와 3하나 3호 이거를 3하나 3호를 BX 레지스터에다 넣고 BX하고 0F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은 쪽 4비트 있잖아요. BL의 낮은 쪽 4비트, BH의 낮은 쪽 4비트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은 없어지고 3이 없어지고 1, 5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3 하나 이렇게 30이 되어져 있으면은 ASCII 코드로 봤을 때 숫자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벗겨내려 그러면 이렇게 0F를 하면은 그냥 1과 5만 남겠죠. ASCII 코드로 이렇게 1과 5만 남게 된다. 자, OR은 뭐냐면은 대응된 비트끼리 하나만이라도 더 둘 다 0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둘 다. AND는 서로 대응된 비트끼리 1, 1일 때 1이 되는 거고 출력이. OR는 둘 다 0일 때만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봐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0,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만이라도 1이면 1이 되잖아요. 그 투스 테이블을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이 OR예요. OR. AND, OR, NOT 이렇게 게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ND, OR, NOT 게이트가 있어요. 자, OR는 어떻게 돼요? AH와 BL. AH와 BL을 OR을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라도 둘 다 0일 때면 0으로 이렇게 세트를 시켜줘요. 0으로 세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R9, R10이면 어떻게 해요? 64비트 사이즈를 서로 대응된 비트끼리 이렇게 OR을 해가지고 세트를 시켜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OR SP, SP 스택 포인트잖아요. 16비트잖아요. 이거를 990D와 990D의 16진수와 서로 OR을 취해서 SP 내용을 그래가지고 스택 포인트에 세트를 시켜준다. 마주보는 것끼리 00일 때만 0이 되게 한다 그랬었죠. 자, 이거는 어떤 번지에 이 사이즈가 메모리 번지가 AL이니까 8비트예요. 8비트하고 이 메모리 8비트 번지 내용하고 OR을 취해가지고요. 번지가 뭐냐? 데이터스 플러스 DI 플러스 2 이 번지 인다이렉트 애드레싱 번지. 자, OR는 뭐예요? 이 OR 오퍼레이션은 특정 비트를 세트시키는 데 사용해요. 어떤 값이 이렇게 unknown 값이 있다 그러면 0을 하면 그 자체 값이 그냥 내려와요. 0을 넣은 쪽에.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이 값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1로 썼대. 그러니까 특정 비트 패턴을 클리어 시킬 때는 AND를 쓰고 특정 비트 값을 1로 다 채워 놓을 때는 OR을 하기 전에 1로 채워가지고 마스크 값을 1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 0을 넣으면 이 값이 그냥 내려온 쪽이 0, x 더하기 0은 이 값에 따라가지고 1이면 1로 나오고 0이면 0이 나오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1이면은 여기 0이든 1이든 무조건 1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로 채워준 거는 1로 전부 다 세트를 시키는데 OR 게이트를 쓴다. 저 OR 함수를 쓴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example 5의 26에 보면은 AL, 5, BL, 7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을 두 개를 해요. 그러면 35가 되겠죠. 35.
BL과 AL을 곱했으니까 AL의 값이 35가 되고 AH는 0이 되겠죠. 그래서 35가 나오면은 adjust ASCII adjust after multiplication 이걸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는 3, 5 즉 AX에 3과 AL에 5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OR을 해서 303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쪽 비트가 3이 채워졌잖아요. 전번에는 AND를 취했을 때는 ASCII의 코드 여기 코드 비트를 패턴을 빼버렸는데 여기는 3030을 넣어주면 0을 넣어주는 이 부분은 그냥 살아있고 3을 넣어주는 부분만 세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3030이 결국 채워지게 된다. 자, OR 게이트지만은 OR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마주보는 비트들이 0일 때만 0이 되는 건데 이 익스클루시브 OR는 서로 대응되는 0일일 때 또는 10일 때 1이 돼요. 대응되는 것이 01, 10일 때 00일 때 0이 되는 것은 O하고 10 또는 01 이럴 때 출력이 1이 된다. 그래서 이 심볼을 이렇게 해요. OR에다가 앞에 예를 들어서 익스클루시브하다, 장벽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하면은 A나 B, 즉 이거 A0, B0, AX 레지스터에 A0, B0, A1, B1 이렇게 마주 보는 것끼리 둘 중에 서로 다를 때만 여기에 1이 되는 거예요. 1, 0이거나 1, 0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에 예를 들었어요. exclusive CHDL. 만약에 CH, CH를 하면은 서로 마주 보는 것끼리 똑같잖아요. 그러면 0이 클리어가 되겠죠. CH가. 근데 여기서 CH와 DL이 서로 1인 경우에 여기 DL에 있는 값과 CH에 있는 것이 마주 보는 것이 1일 경우에는 반전을 시켜주고 0일 경우에는 그대로 전달을 시켜주는 이런 특정 비트를 반전시키기도 하고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쓰는 함수를 논리 함수를 exclusive OR라고 그런다. 이거는 이제 사이즈를 달리해 가지고 이미디어트 모드로도 쓸 수가 있고 다음에 64비트, 32비트, 16비트 사이즈로도 할 수 있고 특정 메모리의 어떤 번지에 16비트니까 두 번지죠. SI와 SI 플러스 1번지의 그 내용을 exclusive OR 해가지고 그래서 DL과 DH에다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0으로 이렇게 있는 비트들은 대응된 비트를 1로 하고 반전을 시키고 0은 그대로 갖고 오고 1은 반전을 시켜서 갖고 오는 이런 구조다. 자, 이렇게 exclusive OR는 원래는 이 산술 논리에서 덧셈기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요게 특정 비트의 값을 반전을 시키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5-8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값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4비트, 이 첫 높은 쪽 4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게 하고 낮은 쪽 4비트는 반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1은 0으로 0은 1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해놨죠. 프라임이나 발을 하거나 그렇게 돼요. 특정 비트 필드를 예를 들어서 반전을 시킬 때 OR는 어떻게 됐어요? OR는 특정 비트를 1로 세트를 시킬 때 AND는 특정 비트의 값을 그냥 클리어 시킬 때 많이 쓴다 그랬어요. 0을 채워놓으면 클리어 되니까. 이거는 exclusive OR예요. 자, 이거 샘플로 해가지고 CX를 0600으로 했어요. AND를 이것과 AND를 취했어요. 0 FFF 즉 FFFC잖아요. 왜 여기 0을 하나 더 붙였느냐면 요게 문자로 시작을 하면 앞에 0을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게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를 쓰는 규칙이에요. 왜? 요게 A, B, C, D, E, F 즉 16진수로 10, 11, 12 이렇게 16진수로 10을 넘어갈 때는 A, B, C, D, E, F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나올 때는 이 숫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0을 넣어줘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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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1111, 1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낮은 쪽 두 비트는
0을 넣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로 OR을 하면 맨 낮은 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을 넣었으니까 여기 이제 AND를 취하면은 맨 낮은 쪽을 클리어 시켰다는 거예요. 00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높은 쪽 16비트 중에서 높은 쪽 14비트는 살려놨어요. AND를 취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CX를 OR을 취하면은 여기 1로 돼 있는 건 1로 채워지고 0으로 돼 있는 건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은 여기 1000 헥사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은 쪽 립을 여기에 가장 높은 쪽 립을만 뭐가 돼 있어요? 즉 CX 값, 이 CX 값의 가장 높은 쪽 립을만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0은 그대로 살려놓고 모든 비트 패턴을 1이니까 가장 높은 쪽 4자리 중에서 맨 아래쪽 1비트 있잖아요. 비트 제로 요거를 결국은 반전을 시키는 것이다. 비트 번호로 봐가지고는 4번째, 8번째, 여기 12번째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여기가 12번째가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